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금방 그걸 풀고 바로 꿰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미련하게 두 번째 단추도 세 번째 단추도 계속 꿰면은 그런 옷을 입고 바깥에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미련한 사람이 첫 단추 잘못 꿰면은 그걸 풀기가 귀찮아서 또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잘못된 단추를 꿰 나가다가 결국 바보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딱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게 바로 이준석 당대표를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 해임하겠다는 그 전략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개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정당 민주주의에도 위반되고 당헌에도 위반된다 해 가지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다 해 가지고 그걸 풀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 간단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은 일이 단순 명쾌해집니다. 즉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후임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이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두 번째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즉 법원 결정에 불복을 합니다. 불복을 하고 이제는 당헌을 개정해 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자신들의 비상대책위 발족을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뽑지 않고 주호영 직무정지가 된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우습게 됐습니다. 즉 세 번째 단추가 또 잘못 깨진 겁니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주 전 위원장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였다는 당내 여론 속에서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시 되었지만은 당 안팎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주 전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면은 법원이 이번에도 또 직무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회생이 불가능하다 하는 위기감이 있었는데도 권성동 등 당권파는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추진하다가 본인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주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떨어지고 난 후 새 비대위 구성 단계부터 제가 다시 비대위를 맡는 게 좋은지 아닌지 고민해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권성동은 급해졌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새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선 김태호 전 경남지사, 김상훈 의원, 4선 홍문표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의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땜질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잘못 꿰고 있습니다. 이게 막판에까지 어디까지 잘못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경찰이 이준석 당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는 16일에 경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자의 분석으로는 문화일보 기자의 분석으로는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죠.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수사 도중에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기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은희, 이 경찰 수사과장 출신이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꽤 흥미로운 시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성상납 의혹이란 말은 이거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성접대 의혹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상납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 상납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제 권은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준석 권은희 수사과장, 경찰 수사과장 출신 권은희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다. 뇌물죄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성상납이 되려면은, 뇌물죄가 되려면은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 당직은 공직이 아니지 않나. 성상납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 행사에 참석하게 해 주었다는 것인데, 당시 이준석 대표의 위치가 그러한 사무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무원이 아닌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보인 겁니다. 기본적인 지위를 확인한 다음에 대가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수사가 난항에 부딪힌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나라고 했더니,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위라는 것은 말하자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1년의 수사 상황을 보면은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문화일보 기자와 비슷한 판단이네요. 이준석 대표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7억 원 각서는 수사에서 고려될 수 있나라고 물었더니 권은희 의원은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 일단 갖춰져야 7억 각서가 정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느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인데, 그때 당신은 대표가 아니죠. 이준석 씨의 입장이 과연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고, 오늘 문화일보의 기사는 그런 거 다 따지기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공소권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대 이준석의 이 대결 구도가 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